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종목쇼. 안녕하세요, 김지자입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FOMC를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뉴스까지 나오면서 아팠던 오늘입니다. 이 변동성 큰 시장 대응하기 너무 힘들고 지치셨을 투자자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팠던 만큼 내일은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통해서 시장을 이끌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지친 계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두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정우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두 분 표정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또 내일을 준비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텐션을 올려서 1시간 또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텐션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닮은 꼴을 찾아왔습니다. 예. 네, 제가 어제 F1 영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봤는데 보면서 계속 이경락 대표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브래드 피트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여쭤보니까 안 그래도 많이들 들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우리 큰딸이 브래드 피트를 닮았어요. 아, 그래요? 딸이요? 딸이요? 네. 딸을 보면서 브래드 피트 얼굴형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아, 뭐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에 제가 좀 공감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욕을 합니다. 예. 네, 아직 욕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네. 이경락 대표님 제가 닮은 꼴 찾아왔고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아직 못 찾아가지고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사실 알잖아요. 네, 알지만 여기서는 참 말할 수가 라바 없어서. 닮았어요, 라바. 그거 있잖아요, 빨간색 벌레. 라바를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노란색이랑 빨간색 있는 거죠. 누구는 영화 배우, 누구는 벌레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네. 이 어려운 장이시지만 여러분 좀 한참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라바를 닮은 정우영 대표와 함께하는 종목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두 분 어떻게 좀 기분이 풀리셨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질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삼성의 급락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안 드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 오늘 삼성의 급락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간에 올라온 상황에서 선물을 빼는 상황. 삼성전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봐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3,200포인트 언저리 왔을 때 과연 어떤 것으로 선물로 핸들링 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거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죠.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고 숨구르기 이후에 다시 삼성전자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레거시 반도체 쪽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잠시 유튜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단발적인 숨고르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그 흐름은 쉽게 꺾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미에 시장을 살짝 올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기존의 시장과는 좀 다른 시장의 강함을 느낄 수 있었던 말미에 말아 올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힘찬 상승을 위한 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이야기 있으실까요? 자, 이게 라바를 닮은 정우영 대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보지만 사실상 글로벌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판단하에 대한민국의 바스켓 매수를 통해 가지고 수박 돌리기, 참외 돌리기에 이 종목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조정에 있어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양시장 조정의 빌미를 좀 마련을 했죠. 자, 그렇다 보면 주식은 이렇습니다. 인생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것 같이 저점에서 현재까지 지수가 거의 27%에서 30% 가까이 오른 현 시장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에 3,300을 찍은 전 고점에 대한 저항에 대한 좀 하나의 눌림목 자리가 마련이 돼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과 함께 오늘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 있어야지 눌림목을 받고 힘을 더 세게 응축해서 올린다라는 개념에서 이번 조정은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은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정도 이번에 이제 20일선 눌림목 자리가 목요일과 금요일 자리가 오게 되면 눌림목을 딛고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오늘 하락과 관련해서 두 분께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가져와 주신 종목들 중에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리뷰를 한 종목씩만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자면 7월 8일 화요일에
또 메커스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리뷰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종목 굉장히 리뷰를 많이 들어본 종목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이 이제 가지고 나서 최고의 고점이니까 뭐 리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자사주 소각의 기간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글쎄요. 지금 메커스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서 자사주 소각까지 이루어지고 또 HBM4의 실질적인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류의 종목은 5일선 뭐 정원 대표님이 5일선 얘기 많이 하는데 5일선 계속 타면서 올라가거든요. 5일선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때 가서 물량을 줄여도 돼요. 여전히 꽃놀이패의 그 흐름을 즐기면서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요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싸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올라운더 픽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종목 하나엔진이 오늘 장에서 7% 가까운 상승 보여줬어요.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만 되면 단골 손님처럼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저점 대비 보통 30%에서 35% 정도 상승을 냈었던 과거 이력이 3번이나 있다 보니까 또 이번 어닝 시즌에 맞춰 가지고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어제 5시 그 유튜브 이 끝나자마자 한경 유튜브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유튜브에 들어오셔 가지고 제 설명 좀 잘 들으실 분들은 오늘 같이 이 어려운 장에서도 또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5시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이었지만 그럼에도 가는 종목은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의 시작을 위한 종목들 이 시간 통해서 또 알려주실 테지만 자세한 전략은 어디서 들어볼 수 있는지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시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적으로 내일 공략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 종목들의 종목 점수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많은 분들 이 방송 끝나고 너튜브로 넘어오십시오. 네,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은 몇 점인지 종목 점수까지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마친 뒤 5시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많은 종목들 이 시간 다뤄볼 수 있도록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댓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3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자세한 전략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을 달군 30개의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메커스 눈에 띄고요. 실적 기대감 살아있는 피부 미용 몇몇 종목 그리고 이 시간 여러 번 또 소개를 해주셨던 카지노 관련주들도 보이는데요. 이 30개의 종목들 가운데 두 분께서 선택하신 종목은 무엇일지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녹십자 웰빙, 메타바이오메드, 지노빅트리, LG 유플러스, 스튜디오 미르 선정해 주셨고요. 이경락 대표님은 글로벌 텍스프리, BGF 리테일, BH, LS 에코에너지, 데블 시스터즈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와 주신 이유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부터. 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것들 가져왔고요. 네. 오늘은 종목이 많이 안 떴어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급 포착 종목들이 오늘 안 뜬다? 오전에 한 9시 10분 정도 보면 대부분 윤곽이 나오거든요.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네. 많이 안 떠가지고 그 좀 내수 관련된 것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경기 방어주에서 좀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또 닮은 꼴인 외국인 이 주목한 종목들 위주로 또 가져와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천의 아들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해 주신 걸까요?
자,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들을 쭉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많죠. 오늘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처방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종목,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끌고 왔습니다. 네, 내 계좌에 빨간 약을 발라줄 수 있는 종목들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 오늘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과거에도 가져왔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뭐 꾸준하게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편의점 갔는데 한강 편의점 갔는데 저한테 편의점 여직원이 땡큐 이랬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와디캅 이래 맞아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만큼 외국인이 많아요. 이경락도 한국 사람도 외국인으로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이 많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2천만 명이 국내에 올해 2천만 명 가까이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광 대국이 되는 거거든요. K-팝과 K-드라마의 열풍이 인바운드 관광 산업까지도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를 글로벌 텍스프리는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던 세금 환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호텔 비용 너무 비싸거든요. 세금 환급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를 방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바운드 관광객 수와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은 같은 정배열의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 상황에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를 가져 나왔습니다.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서두에도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이 오늘 미쳤습니다. 66만 주를 사들였어요. 아마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까지 수급상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보지 못했던 이 높이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옆으로 계속 기는 상태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52주 신고가 그리고 점수 95점. 요 조합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를 1빠따로 가져왔습니다. 네, 또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난번에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수급 포착이 된 글로벌 텍스프리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하이라이트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잘 안 맞아가지고요. 네. 전광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지 마십시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급 포착보다도 차트 포착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포착이라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도 있었지만은 정배열에서 전 거래일보다도 거래량이 실린 자리에서 정배열로 나왔던 종목들이 잡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보시는 녹십자 웰빙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녹십자 웰빙이 왜 들고 왔는지 저 사람이 기술적 패턴에서 어떤 이유로 들고 왔는지 딱 느껴지셨을 겁니다. 전 거래일보다도 거래량 실어지는 자리에서 61선 눌림목 자리와 21선 골드 크로스가 지금 현재 캔들 10개에서 만들어진 자리에서 힘을 응축하고 21선과 60일 안에서 샌드위치에서 양음 주다가 오늘 머리를 들었죠. 그것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를 들어왔다면 이 자리는 골드 크로스 첫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그룹 계열사의 제약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좀 전에 준비했는데 Just a minute 탁 하면 이효리가 생각나시죠? 네. 2011년도에 이효리 가수가 예전에 그 솔로 활동을 할 때 이 콘서트에서 너무 이제 피로에 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콘서트에서 태반 주사를 맞고 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때 당시에 붐을 좀 한번 이끌어졌던 시기 있습니다. 네. 태반 주사 라이넥인데 태반 주사는 2024년 기준으로 태반 주사에 우리나라의 약 77% 압도적인 지위를 보이고 있고 라이넥은 만성 강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이로 인해 가지고 가파른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맞아보면요 정말 단기적으로는 회복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멘텀으로는 태반 주사가 라인에 중국 진출 모멘텀과 함께 히알루론산의 필러 지품과 함께 들어가는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가파른 성장이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2023년도에 104억, 2024년도에
129억. 그런데 1분기, 2분기 합친 자리에서 110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작년에 상반기를 했던 게 올해 1분기, 2분기에 모두 다 했다라면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나오는 것은 역사적 매출과 역사적 영업이익이 나오는 시점에서 오늘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출발 자리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음봉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끊어가면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 관점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라이넥 중국 진출 기대감과 함께 지금부터 봐야 할 자리에 있다. 녹십자 웰빙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1. 2+1. 네, 1+1도 있습니다. 오. BGF 리테일 가시죠. BGF 리테일. 남자들은 2+1, 1+1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자분들은 저도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럼요. 아무튼 그 BGF 리테일은 저는 인바운드 관광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요. 이것도. 제 친구 중에 시카고에 사는 미스터 탕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진짜 이름이 탕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친구가 한국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저번에 이제 여행 와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게 편의점에서 그 삼각김밥 먹고 싶다고. 그 이유가 이제 더 글로리라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삼각김밥 먹는 거. 네. 그게 정말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최근에 인바운드 관광객들 중에서 K 드라마를 통해서 이 편의점 문화를 보고 나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인바운드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편의점 관련된 종목도 관광 소비와 연결해서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편의점 사업은 폭염과 연결돼요.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캔맥주, 요거 굉장히 땡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더위가 아마 10월 달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음료 쪽에서 또 판매량 증가가 또 예상되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민생 쿠폰 관련된 종목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2+1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흐름인데 민생 쿠폰 관련된 종목을 한번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배경은 수급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계속 매수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기관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차트도 오랫동안 쉬었는데 오늘 어려운 장에 빨간불로 딱 마무리됐고, 차트 점수 95점 만점은 아니지만 충분히 종합 점수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강한 시세도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BGF 리테일이 떠봤자 얼마나 뜨겠냐. 근데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대안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캔맥주부터 아이스크림까지 이 무더위 속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BGF 리테일. 민생 쿠폰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조금 주목해보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 BGF 리테일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조금 전에 라이넥 병원에 가서 이제 닌겔 맞았죠? 네. 자, 그럼 치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자,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전광판 보시죠. 네, 맞았습니다. 자, 전광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조금 전에는 녹시자 웰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자, 메타바이오메드. 자, 제일 먼저 오늘 좀 차트 먼저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시장에 변동성이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술적 패턴이 만들어진 자리의 종목들이 현재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캔들 12개에서 15개, 캔들 주봉으로는 2개에서 2개 반이 현재 개파락의 양봉을 내면서 자, 얼음 차트에서 단풍으로 변해가는 자리이죠. 개파락의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아침에 허매도가 나온 다음에 종가는 모두 다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배열에서 나온 자리를 가지고 더욱더 의미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번 주부터 개파락 양봉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평균선 수렴하는 자리에서 안착형 캔들이 나오고 오늘 이 어려운 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정배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품 중에서 치과 용품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연간 매출의 비중이 한 90% 이상이 해외 매출 수출 주도형 기업의 치과용 근관 충전제 제품 판매 전 세계 1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 후 봉합 시에 사용하는 봉합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봉합 원사의 경우 덴탈 부분에서 원가 비율이 낮은 점에 있어가지고 수익성 개선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합
종합사의 전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는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 증설을 통해 가지고 자, 내년에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까지도 모두 다 장악한다면 수익성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되면 깜짝 놀라십니다. 자, 2022년도에 53억, 2023년도에 107억, 그리고 2024년 작년에 172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는 벌써 56억에 2분기 66억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예상 스코어대로 간다면 올해 한 250억까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 이 시총 한번 보십시오. 시총을 보시면 자,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에 200억짜리가 있을까요? 최소한 PER 10배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20배 가지고 준다면 3,000억이라 그래도 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배열 초입이니까요. 시장이 오늘 양봉이 될 종목들은 대부분이 내일 시장에 기술적 반등이 난다면 오늘 양봉은 내일 음봉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음봉, 다시 말해서 5일선 아군의 음봉에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좀 접근을 고려해 봐야 될 종목으로 메타바이오메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종목 메타바이오메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파트너, 다음 종목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네, 정우영 대표처럼 할게요. 네. 자, 다 같이 함께 하시죠. 전광판 보시죠. 어우, 이번에 잘 맞았어요. 데뷔해도 되겠어요? 네. 오늘 수고 포착 관련된 종목도 많이 떴는데 진짜 좋은 종목도 막판에 막 떴거든요. 마이크론 콘테스 슈메딕스. 근데 저는 아침부터 계속 떴던 BHE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저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데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요렇게 보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죠. 또 이렇게 봐도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이라 가지고 이제는 볼 때가 됐다. 이런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BH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FPCB 관련된 기업이에요. OLED 관련된 FPCB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미양, 그러니까 애플량 공급이 많은 기업이고요. 애플이 스마트폰 제외하고 아이폰 제외하고 아이패드, 맥북에서도 OLED를 채택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OLED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전장 쪽에서 대박의 조짐이 있거든요. 네. 자동차 쪽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벤츠도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깔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가 점점 전장화되고 자율주행화되게 되면 디스플레이의 구현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OLED의 쓰임은 커질 수밖에 없고 OLED가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해 봐도 OLED는 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서서히 OLED가 새롭게 조망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장 놀라운 것은 보고서와 함께 기간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48만 주.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근데 오늘 너무 강하게 뜨다 보니까 19% 정도의 상승분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음봉 때 분할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점수 95점이죠. 네. 절대 급하게 덤비면 안 돼요. 음봉을 이용해서 분할로 점진적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시세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 시세 차익을 누리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OLED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사용하면은 다시 돌아가기 힘든 그렇죠. 분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러 산업으로 확장될수록 매출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더 살아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OLED 관련해서 BH 내일장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우리 정우영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조금 전에 닌겔 맞고 내과 갔다가 치과 갔다가 다시 이제 그 내과로 다시 가야 다시 됩니다. 내과로? 오늘 병원이네요, 아닙니다. 이제 병원. 네, 병원 투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조금 전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의료 관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병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진단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 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제가 왜 계속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지수의 변동성은 왔습니다. 자, 지수의 변동성이 온 만큼 무엇보다도 기술적 패턴에서 먼저 시장을 보는 경우가 많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변동성에서는 기술적으로 하방에서 노리는 종목들 그리고 골드크로스에 나오는 종목들이 유리하다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노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최대 저점에서 전 저점에서 터닝하는 짝꿍댕이 패턴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20일선, 60일선 돌파를 이 양봉을 통해 가지고 강한 수급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동평균선 21선과 60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캔들 8개가 단봉으로 행보를 한다는 것은 힘을 응축하고 모았다는 뜻입니다. 앞전에 종목 녹시자 웰빙이라든지 메타바이옴에도 동일한 패턴이죠. 짝꿍댕이 패턴이 왔고 이 61선 골드크로스가 온 현 자리에서는 현재 무엇보다도 완성된 캔들은 15,000원을 뚫어줘야 되지만 그 앞서가지고 징후가 왔다라는 관점에서 음봉에서 노려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유일하게 국내 유일 대장암 조기 진단 개발 업체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방광암 진단 키트인 얼리어텍 B가 있고요. 대장암 진단 키트에서는 자, 얼리어텍 C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용화된 방광암 조기 진단 제품은 아예 없는 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판매 허가 최종을 받은 얼리어텍 B가 성장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자, 여러 가지 이제 빅파마하고의 지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광 검사 내시경 내몸에 삽입하는 방식인데 얼리어텍 B는 소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을 통해 가지고 현재 대장암 진단의 제품의 얼리어텍 C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등재 이후에 매출이 이제부터 하반기부터 컨텐츠 점프를 할 예상입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일단 비어 있는 걸 보게 되면 100%라고 지금 FM 가이드에 등록돼 있는 것이 이제는 플러스 한 1 아니면 0으로만 나오게 되더라도 네. 이제는 적자를 축소하고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그 가운데 바닥에서 기술적으로 잡혔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지노미트리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또 올해 쉰 만큼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목을 해보자. 지노미트리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LS 에코에너지예요. 네.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하죠. 나 LS 일렉트릭도 알고 LS 전선도 아는데 이거는 뭐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LS 그룹 계열의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예요. 이것도 일종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 쪽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전력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당연히 LS 그룹답게. 근데 베트남 쪽에 어떤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서의 전력 기업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트남은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큰 국가잖아요. 가장 젊은 국가이기도 하고 전력 인프라가 더욱더 필요한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국내보다는 확실하게 높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LS 그룹의 전력 기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이 턴하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수급이 좀 이상하다 이거죠, 제 얘기는. 뭐 다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오랫동안 쉬고 있었고,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끊어놓는 최근에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상하다 이거죠. 시장도 불안한데. 그리고 오늘 시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모양을 들고 고개를 드는 모습. 6개월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자, 오랫동안 쉬다가 살짝 고개를 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전 매물대보다 가장 높은 가액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량도 있었습니다. 차트 선수 95점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대안주로 떠오를 수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 LS 에코에너지 선택했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앞으로의 흐름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이 시간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댓글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시간 지금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수급이 포착된 종목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가운데서 이 두 분이 그 안에서 선택을 해주신 종목들입니다. 시장이 선택한 종목들 안에서 두 분이 각각 전략을 세워주시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다음 수급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수급 포착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이제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전광판 보시죠. 보시죠.
네,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맞아갑니다. 위축- 어떻게 됐어요. 정하게 해요? 예, 예, 이 정도면 완벽하지. 자, 수급 포착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종목이 쪼르륵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 이런 시장이지만 오늘 이런 시장 좀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많이 잡히는 건 없죠. 자, 그러나 이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셔야 됩니다. 스튜디오 미러가 나왔는데 사실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웹툰 관련 종목으로 조금 이제 밸류 측면인 것보다도 트레이딩 관점이 좀 더 크죠.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은 내일이나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올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방망이를 짧게, 무엇보다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도 하나 둘씩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3일 연속, 4일 연속 오늘까지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지금 들어오면서 단기적 매매 포지션으로 잡혔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간단 체크를 해보게 되면 애니메이션, 자, 이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1위의 애니메이션의 총괄 기획 업체로 자,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메이저 글로벌의 동영상,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세 개의 파트너를 모두 다 확보하고 있고 국내 업계 최초로 넷플릭스와 장기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K-팝 데몬 몬스터의 흥행의 상승 랠리를 이루어지고 있는 현 가운데 외국인들은 단기적 포지션으로 물량이 들어온 만큼 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짧게 무엇보다도 소량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저는 스튜디오 미러가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띄었을 때 단봉으로 유지가 되면서 수급까지 확인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짧게 좀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스튜디오 미러 다섯 번째로 들고 왔습니다. 네, K-팝의 문화를 전 세계로 이 K-팝 데몬 헌터스 흥행 속 상승을 알리는 수급을 들어온 만큼 이 방망이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조금 전략을 세워보자 스튜디오 미르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스튜디오로 넘어가가지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설명 없이. 계속해서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데브 시스터즈에 대한 포인트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제가 전혀 모르는 기업이에요. 저는 모바일 게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네. 다만 오늘 수급 포착이 됐는데 수급 포착이 된 종목 중에서 가장 안 갔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다. 그만큼 수급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크게 간 종목들이 참 막판에 말미에는 많았는데 장중에는 참 안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글로벌 유저가 6,5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6,500만 명이면 이게 네.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절대로 작은 게임 회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 작년 4분기 때부터 조금씩 3분기 때부터 조금씩 잘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고. 자,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 이 아사리판에서 어려운 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 종목은 뭐 점수가 높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동평균선이 서서히 맞물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서 슈팅 한번 나오게 되면 바로 고점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좀 바라보자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쿠키런 킹덤의 흥행송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있는 데브 시스터즈 지금부터 조금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인 LG U+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순번을 잘못해가지고 아닙니다. 저 혼자 이제 지금 병원 갔다가 네. 돈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려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전화해서 여보세요 어머니 돈 좀 보내주세요. 네. 병원비가 없어요. 정해오셨는데. 네. 네. LG U+를 하고 이제 그 돈 받아서 바로 병원은 쓰지 않고 바로 다시 건창 가가지고 이제 자 다시 하도록 그 시간에 빨리 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업종 상위, 자 전광판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광판 보여주시면서 보시게 되면 업종 상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쪽으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LG U+를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U+를 보게 되면 참 지겹습니다. 좀 더디게 움직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의 우상향 패턴이 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1,000억의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을 통해 가지고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무엇보다도 올해 2020년 작년부터 2026년까지 배당 정책에 따른 연간 최소 배당금 650원에 유지를 하고 별도 기준의 당기순이익 40% 이상을 주주환원에 동시에 당기순이익이 0% 20% 이상에 대한 자사주 매입
추진 계획을 밝힘으로써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리레이팅 효과도 볼 수 있고 특히나 현재 다른 이 통신사보다 현재 경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알뜰폰 다시 말해서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 알뜰폰 지원금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알뜰폰에 관련돼 있어가 최대 수혜는 또 LG U+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KT나 LG, SK텔레콤보다도 경관 흐름으로 현재 시장의 변동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상향 패턴이 좀 거북이처럼 느리지만은 좀 경관 흐름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 종목 LG U+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느리지만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종목 LG U+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센즈랩 4%대 상승세, 위너스 3%대, 지니언스와 솔트룩스는 1%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키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2.34%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NHN KCP가 1%대, NHN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나 1%대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내일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실까요? 저는 1위부터 4위 말고 5위에 프로텍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살펴봤는데 프로텍이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에 투신들이 엄청 샀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마이너스 5.66 빠졌으니까 야 이거 수급이 이렇게 좋은데 빠질 리가 없다. 괜히 털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텍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어가지고 요렇게 개미털이가 당한 개미털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런 류의 종목은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급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프로텍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온 만큼 조정을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보는 찬스로 봐도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이셨을까요? 자, 지금 그 센즈랩이 지금 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자, 오를만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 그 생성형 AI 관련돼 있는 미국에서 특허 3건을 동시 등록함으로써 첫날에 상한까지 갔다가 밀려서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종가 기준으로 끌어올렸는데 자, 이 자리는 기술적 패턴으로 잡혀 있는 자리이고 만약에 내일 시장도 오늘 장처럼 오전장이 사실 약세 시장으로 변한다면 약세 시장이 이어진다면 오늘 같은 이 오후장에 강한 이 트레이딩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내일 오전장까지 한 차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센즈랩을 갭을 띄워가지고 밀리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한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물량이 들어온다면 잠깐 짧게 소량으로 트레이딩 가치 있다, 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즈랩에 대한 내일장 전략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두산에너빌리티 들어와 있네요. 워터파크 개장했나 봐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오늘 일중 차트를 보시고 저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오늘 많이 또 떨어졌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그래도 좋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흐름 이경락 대표님. 네, 워터파크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시원하죠. 올라갈 때 시원하고 내려갈 때 시원해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가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너튜브나 이런 데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박스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AI 시대의 최대 에너지원은 원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단일 시간 안에 가장 빠르게 투자해가지고 가장 최소 자금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도 SMR 기준의 원전밖에 없어요. 즉 갈 수밖에 없지만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원하게 올라갈 때가 있고 시원하게 내려갈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긴 그림으로 보십시오. 사계절을 보십시오. 지금 뜨거운 여름이죠.
워터파크예요. 자, 스노우파크를 생각하십시오. 겨울까지 계속 가져가는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가 매수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긴 호흡으로 조금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바로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세명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왜 자꾸 내리막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7월 들어 조정이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 세명전기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전기, 전압, 전기, 배합권 여러 가지 이제 전력 관련돼 있는 쪽은 자, 무엇보다도 작년 2024년도에 AI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상승을 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변압기 3인방이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이 있는데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많은 좀 하락을 냈죠. 네.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매 분기 매년 30-40%의 고속 성장을 내다가 오늘 자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YY 기준으로 약간 밀렸는데 오늘 밀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업종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음봉을 좀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송전, 배전, 배전선, 가설용, 공급, 금군유 생산 업체입니다. 자, 근데 국내는 사실상 이 지금 전력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자 밸류체인에서 이 우리가 이제 그 AI에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에 속한 종목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국내보다도 국외 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에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걸 본다면 2024년도에 올라갔었던 것은 한번 멀티플을 다 땡겨 먹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 옥석을 가리는 가운데 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은 2분기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33억만 나오더라도 자, 이 2024년도에 30억 나왔거든요. 1분기에 29억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1분기에 29억이 나왔으니까 2023년도에 30억, 1분기 만에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 가까이 되는 현재 영업이익률을 본다면 2분기 실적과 동시에 세명전기는 한 번 더 리레이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전기보다도 세명전기 선택하신 시청자를 잘 선택하셨고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꼭 기다리고 다시 한 번 더 슈팅 나오는 자리까지 기다려보자. 저는 목표가를 한 9,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종목 잘 선택하셨으니까 2분기 실적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들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때까지는 지켜보자. 세명전기 잘 선택하셨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을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네, HPSP 들어와 있고요. 45,000원까지 언제쯤 올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45,000원이면 1년 더 전 가격인 것 같거든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너무 손실이 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HPSP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3나노, 2나노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HBM4 얘기 나오고 뭐 다 그러잖아요. 점점 미세화되면 될수록 HPSP의 고압수소 언할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ST와 같은 어떤 추격자들과의 소송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45,0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내비두시고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겠습니다. 요것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을 보십시오. 50%가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HBM4로 넘어가게 되면 고압수소 언할링 기술은 더욱더 필요할 겁니다. 계속 기다려 보십시오. 35,000원 구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저희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상담 문의 주시면 그때 더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5시 유튜브에 내 종목에 대한 점수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더 많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를 해봐야겠죠.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해야 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종목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믿고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5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율촌화학, 글로벌 텍스프리, 하나엔진, 메커스 5종목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 다 다뤘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역시 수급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두 분의 픽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파트너의 픽을 받은 종목 우리기술투자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픽을 받은 종목 율촌화학입니다.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기술투자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이걸 선택한 게 메커스 기준 종목이고 글로벌 텍스프리 앞에서 했고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다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밖에 없었고 네. 우리기술투자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20% 이상 수익이 났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람다 이오르게 뭐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랑 가상화폐 관련된 국내 최고의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지원 정책들 계속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모멘텀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비트코인이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기술투자는 비트코인이 5% 올라가게 되면 10%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는 이래요. 내가 분석을 잘하고 내가 시장보다 똑똑하고 이런 오만과 편견 속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장의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나는 그 이후에 동참하는 것이 확률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판단을 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내가 성공하고 싶다. 확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런 매수를 보여줬어요. 최대치의 지금 매수를 보여줬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외인과 프로그램의 하모니가 보여줬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가장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죠. 52주 신고가 이후에 숨고르기. 차트 점수는 좀 낮지만 수급 점수가 88점. 여전히 수급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여기서 슈팅 나오면 전고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도전해 봤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에 오늘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으니 이 비트코인의 상승까지도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 율촌화학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제 이 방송이 장중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우리 그 방송에서 이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골드크로스 나오는 종목을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장중에 편입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율촌화학, 김천이 부촌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안 들고 올 수 없습니다. 자, 촌입니다. 율촌입니다. 자, 율촌화학의 박스권에서 드디어 이제 나이키 커브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나이키 커브라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방 깊게 눌린 자리에서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자리에서 단단양이 뭐죠? 단봉이 움직일 때는 수렴하고 양봉이 나올 때는 확장형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계열의 연 포장지 필름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환골 탈퇴했죠. 자, 배터리, 이 파우치 필름을 상용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공급합니다. 국내 배터리, 이 파우치 필름의 시장은 대부분이 일본 기업이 점유율이 95% 차지하는 사실입니다. 그 수입에 의존한 상황에서 국산화 성공시켰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를 통해 가지고 2023년까지 파우치 필름 국산화율을 50% 끌어올릴 방침을 통해 가지고 수혜 전망으로 보이는 현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1분기 영업이익도 드디어 흑자 전환을 시켰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까지도 어닝이 나올 거라는 보고서가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가이던스가 제시된 현 상황에서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드디어 이제는 이 박스권이 아니라 리레이팅 효과가 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하셨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음봉 공략이 꼭 필요한 종목으로 율촌화학을 들고 왔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또 가장 빨랐던 종목이기도 한 네. 율촌화학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올라운더 픽 종목을 다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우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어제 하나엔진 정말 깊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왜 현재 자리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동일합니다. 율촌화학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여러분들 5개 종목씩 이경래 대표님과 저하고 분석해드렸죠.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빨리 하라고 난립니다. 지금 빨리 하라고.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들 5시 빨리 뛰어내려갈 테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어려운 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 초입 나오는 종목으로 싸그리 모두 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라고 압박이 들어오지만 할 말은 다 하시는 우리 정우영 대표님.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5시 한국경제TV 유튜브 통해서 그냥 종목쇼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